안녕하세요, 커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예산으로 아마존 PL 런칭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왜 저예산으로 하는지는 차차 알게 되실 건데요. 좀 특별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까지 파트로 나뉘어졌는데 6파트 비디오를 다 보시면 그 웬만한 PL 클래스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 정보랑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그 툴을 쓰지 않고 제품을 소싱하고 키워드를 조사하고 이런 테크닉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 방법들을 따르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행동을 하시면 자신감이 많이 붙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비디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왜 저 예산? 두 번째, 성공 가능성 높은 PL 상품 기준. 성공 가능성 높은 틈새 제품 찾기 데모, 세일즈 수량 계산하기, 저예산 브랜드 컨텐츠 만들기, 키워드 조사와 광고, 가격 설정 기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비디오 유료 툴을 쓰지 않고서도 더 정확하고 섬세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제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10년 이상 해왔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존 인사이더 그룹이라는 셀러 그룹 모임을 주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꾸준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다가 금방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이분들이 포기하는지 유형을 보면요. 크게 3가지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엄두도 못 내시는 거죠. 시작을 하기에. 그래서 와서 아마존에 대해서 배우시고 못 내시고 시작도 못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셀러들을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려워 보이고 그걸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는 하세요. 근데 문제는 경험을 쌓기 전부터 너무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이제 끌어온다는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영혼까지 끌어서 모든 거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부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첫 번째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못 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아마존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 아마존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마존 광고를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아마존 소싱을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열심히가 그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열심히도 좋은데 차근차근히 경험을 쌓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 포기하시는 유형들을 보시면 완벽하려다가 시작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두를 못 나서 포기하신 분들 계신데 반대로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 비디오를 보시고 모든 뭐 PL 클래스, 뭐 유료 클래스 이것저것 다 들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정보를 배워서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할지언정 이 아마존이란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배운 것들이 안 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시는 정보도 정확한 정보인지도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요. 초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기보다는 차차 조금씩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 시리즈들을 만들었는데요. 아마존을 오래 해보신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배우는 거랑 실제로 경험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리고 배우고 났을 때는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PL을 런칭하고 하다 보면은 장애물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카운트가 갑자기 서스펜드가 되기도 하고 리스트가 날아가기도 하고 통관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애물들을 뭐 경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품을 런칭하시는 분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런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장애물이 왔을 때 그 장애물을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작게 시작을 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갬블러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 갬블러들, 프로 포커 플레이어나 이런 분들 보시면 늘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베팅을 많이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베팅을 적게 하죠.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성공을 하시거나 작은 실패를 꾸준히 하셔서 내가 여기다가 해봐야겠다 했을 때 그때 올인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을 많이 쌓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저 예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내가 런칭하고자 하는 PL 상품에서 틈새 시장을 찾는 겁니다. 그럼 왜 틈새 시장인가? 틈새 시장은요, 비교적 런칭이 쉬워요. 그 이유인즉 아마존이 직접 판매를 하거나 중국의 빅셀러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적습니다. 경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쟁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마켓이 아니어서 나한테 커다란 인컴을 가져오지는 못할지언정 그 정도 의미 있는 인컴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런칭 비용이 적습니다. 투자 비용이 비교적 적어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 기대를 적게 하고 현실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불 이상 가져오는 인컴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좋은 틈새 시장을 찾아서 1,000불짜리 인컴을 가져다주는 10가지의 틈새 시장 제품을 런칭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하나씩 런칭을 하시면서 경험이 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초반에는 공략을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틈새 시장인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제너럴 프로덕이라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니치라고, 한국말로는 틈새 시장인데 토일렛 페이퍼, 레깅스, 진스, 베이비 로션 이런 것들은 다 제너럴 프로덕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깅스 for woman, 크레딧 카드 월렛 for woman slim, buttons for jeans to make smaller, bike seats for woman comfort wide, 뭐 이런 것들은 뭔가 더 디테일하잖아요. 틈새 시장일수록 메인 키워드가 롱테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긴 키워드인 경우가 많고,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제너럴 프로덕일수록 숏테일일 경우가 많아요. 롱테일을 공략하는 그런 제품들을 찾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틈새 시장들이 손님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 그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숏테일 키워드인 월렛을 쳤습니다. 월렛을 쳤을 때 여기 보시면 아마존 탑 서치에 나온 리뷰들이 58,000개, 2,300개, 1,300개, 25,000개, 뭐 이렇게 리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태스크이어라는 브랜드의 지갑이 여기 맨 1번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존이 직접 판매를, 자기네들의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은요, 아마존이나 이렇게 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큰 빅셀러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습니다. 제가 레깅스라는 키워드를 쳤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숏테일이죠. 제너럴 프로덕이에요. 위에 있는 셀러들의 피드백이 20,000개, 2,000개, 14,000개 이렇게 굉장히 높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치의 한 줄이 Top Rated from Our Brands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Custer's Night, Five Oaks, 뭐 이 브랜드들이 다 아마존이에요. 이거 4개 말고도 더 있어요. 이름은 달라도 결국은 다 주인은 아마존이라는 거죠. 아마존이 자기네들 브랜드를 앞에 내세워서 팔게끔 더 하겠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너럴 프로덕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마존 왜 틈새 시장인가? 아마존과 중국 빅셀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런칭이 비교적 쉽고 광고가 보통 저렴하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틈새 시장이라고 무시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경쟁이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 시장이 나의 의지로 커질 수는 없지만 그 시장이 커질 때가 있어요. 제가 런칭한 제품 중에 저한테 다달이 10,000불 이상을 가져오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 제가 런칭을 했을 때 런칭 비용이 대략 5,000불이 안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시장이 커졌고, 이미 시장이 커졌을 때는 제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리뷰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런칭은 비교적 쉽게 했고,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제품을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제품을 여러 개 성공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목적이죠.
작은 성공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힘든 마켓을 런칭을 하는 것보다 작은 성공을 먼저 해보는 비디오의 목표입니다. 제가 그 아마존을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제 성공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 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나에게 어느 정도 약간의 인컴이라도 인쇄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걸 저는 나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PL이 아주 작은 시장일지언정 한 달에 500불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공을 해보신 분들은 포기를 안 해요. 내가 500불밖에 다달이 안 나오니까 나 아마존 안 할래 이런 분들은 뭐 계시긴 하겠지만은 더 많이 벌어야지 하면서 또 다른 제품을 런칭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큰 시장을 도전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들어가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프라이빗 레이블 제품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데 최소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질문 정말 그룹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질문이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이 프라이빗 레이블의 제품을 런칭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저희 그룹에도 이 질문이 늘 올라오고 잊어버릴 때쯤 이렇게 꼭 그 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 기성님 비디오를 보시면 기억은 안 나는데 몇만 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몇만 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요, 프라이빗 레이블을 가지고 나한테 월급 정도의 인컴을 가져올 수 있는 인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이야기고,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약간의 인컴을 벌 수 있게끔 틈새 시장을 런칭을 할 때는요, 적은 돈으로도 런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00불 아래로 2,000불, 2,500불 뭐 그 수준으로도 프라이빗 레이블을 런칭을 해서 성공을 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도 그 정도 버젯으로도 런칭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적게 투자한 만큼 내가 기대하는 인컴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을 잘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버젯에 돈을 어디에 쓸지를 잘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한 PL을 런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5,000불로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5,000불을 또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PL을 런칭할 때 예를 들어 내 예산이 5,000불이다, 10,000불이다 그러면 그 돈의 90% 정도는 그냥 물건값에 써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건만 있으면 런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RA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PL은 예산을 잡을 때 저는 최소 내 예산의 70%는 마케팅 비용으로 빼놓으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예산의 30 정도만 물건에 쓰는 걸로 저는 권장을 드려요. 5,000불로 PL을 런칭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500불만 물건 값으로 잡고 나머지는 마케팅 브랜딩 비용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5,000불이니까 대략 1,500불은 물건값, 500불은 패키지는 물건값으로 들어갈 것이고, 500불은 컨텐츠 만드는 비용, 그리고 3,000불은 광고 프로모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5,000불이라는 예산이 있었을 때 아마존 PL을 런칭을 하는 것들을 빠른 페이스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